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길이 아니고 뻘이에요. 뻘. 그 다음에 심지어 차가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게 러시아의 모습이에요. 러시아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야. 그 다음에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은 없나요? 그 뭐 탱크가 물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사진도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저 현상이 라스푸티차래요. 라스푸티차인데 푸티가 뭐냐면 길이란 뜻이고 라스가 뭐냐면 없어진다. 예컨대 영어로 하면 디스어피어 하면 어피어가 나타나다고 디스는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어피어 하면 사라지다라는 뜻인 것처럼 라스가 영어로 치면 디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푸티가 길이라는 뜻인데 라스푸티차는 합치면 뭐가 됩니까? 길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런 현상이 러시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에 미녀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북부가 언제 봄하고 가을에 왜 그러냐면 그 저 동네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비가 내린대요. 오늘 내리는 비처럼 추적추적 계속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곤죽이 된대. 그런데 여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름이면 그냥 해가 바짝바짝 하면서 물기가 수분이 마르니까 그나마 괜찮고,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겨울이면 길이 저 동네 뭐 기본 한 20도 30도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영하로? 그러면 길이 깡깡 얼으니까 차가 다닐 수가 있는데, 봄 가을, 우리는 봄 가을이 아주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저 동네도 그러겠지. 하지만은 길이 봄하고 가을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되거나 지금처럼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되면 길이 없어진대요. 길이 아니라 저게 뭐가 된다? 곤죽이 된다. 곤죽. 뻘이 된다. 절에서 길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저게 라스푸티차고, 저게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저게 러시아 탱크가 그 물에 빠진 거예요. 저게 물이 아니라는 거지. 저게 보통 때는 길인데 그 여름에는 저 물이 말라가지고 길이고 겨울에는 저 물이 얼어가지고 길이 되는데 봄 가을에는 저렇게 돼가지고 사람이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길이 논두렁 밭두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방학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너 장손이고 그러니까 온양 가서 할머니랑 좀 있다 와라 해가지고 한 보름에서 길게 한 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2주 정도 그 온양 내려가가지고 할머니랑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내고, 또 온양에 있는 그 사람 제 또래 애들이랑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가거나 그런데 딱 그 온양역에 내린단 말이에요. KTX 말고 구 온양역에 딱 내리면 거기서 저희 시골집까지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옛날엔 잘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걸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걸을 만한 길이에요. 지금 제 걸음으로 온양역에서 내려서 쭉 걸으면 한 2, 30분 걸릴래나?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게 걷는 게 그렇게 싫었어. 힘들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걷는 게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좀 그다음에 이제 논두렁 같은 데로 가면 조금 이렇게 단축해가지고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그냥 그 큰 길로 가면은 그냥 버스 다니는 길로 이렇게 쭉 가면 좀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논두렁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름이나 뭐 이럴 때 가면 그냥 땅이 진흙탕이잖아요. 진창이었잖아요. 저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 어렸을 때 70년대 막 이럴 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길이라고 하는 데는 다 당연히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래는 게, 야 어떻게 한국은 길이 다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야 우리는 라스푸티차고 잘못하면 뻘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지는 것처럼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저런 나라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거기에 비하면 그 선진국이다. 저 라스푸티차에 호되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1812년 6월에 러시아로 원정을 떠나요.
러시아 원정을 떠나가지고 근데 워낙 넓은 나라니까 그냥 간신히 모스크바에 입성한 게 그 3개월 후인 그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언제 입성하느냐 9월 14일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라스푸티차가 언제부터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10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이놈의 보급품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10월 달 되니까 보급품이 나타나질 않아. 왜냐하면 마차 같은 걸로 그때 끌고 막 말 타고 마차로 이렇게 그 보급품이 날라왔을 텐데 보급품이 오질 않는 거야. 그 라스푸티차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그러더니 이제 좀 올만하다 길이 좀 뚫렸다 싶으니까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는 거야. 동장군이.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원정 실패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보다 제가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히틀러야. 히틀러가 1941년 4월에 소련한테 전쟁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독일하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치는 파시스트 중에 파시스트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소련은 공산주의인데 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뭐 파시즘이나 뭐 공산주의나 그놈이 그놈이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념적으로 치면 파시스트는 극우고요. 공산주의는 극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극우하고 극좌가 상호간에 불가침 조약 맺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타협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한 사람들 막 그 머리가 그냥 빙빙빙 돌았었던 적이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뭐 직후에 뭐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불가침 조약을 깨버리고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한 게 소련을 침공한 게 1941년 4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스크바 공방전이 있었던 게 11월이에요. 11월이면 뭐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찬가지로 라스푸티차를 갖다가 그 지나가지고 간신히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공방전 시작했는데 그해 따라 1941년에 러시아에 소련에 겨울이 빨리 왔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 파시즘을 갖다가 했던 그 나치 독일이 그 소련한테 그 망하게 된 게 뭐 소련이 뭐 싸움도 잘하고 뭐 무기도 뭐 그다음에 뭐 군인들이 뭐 헌신적이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라스푸티차 플러스 그 러시아 동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북한의 병력 12,000명이 어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북한의 그 병력들이 누가 가느냐? 저 같은 방위 출신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방위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부실하니까 그다음에 사실 제가 봐도 부실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군대 가면은 뭐 한 사람 몫이나 제대로 할까? 뭐 행군하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고 근데 확실히 이제 군대 가보면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뭐 수색대나 특수부대나 뭐 해병대나 막 이런 데 가고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부실하니까 후방에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러시아에 파병되는 군인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11군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폭풍군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러시아에 파병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김정은이 훈련 참관했을 때 어떤 사람들 훈련하는 거 참관했습니까? 방위들 훈련하는 거 참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참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절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러시아에 파병되는 사람들은 북한의 특수부대원일 것이다. 그러면 특수부대원이 뭐 저기 후방에 있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극동에서 적응 훈련 뭐 간단하게 뭐 한두 달이나 한 다음에 저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냐? 저 사람들이 갈 데가 그 우크라이나에 갈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역침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령한 데가 러시아의 쿠르스크주가 있거든요. 그 쿠르스크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특수부대원들이니까 특수부대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영국의 국방부가 예측을 통계를 낸 게 있어요. 통계를 어떻게 냈냐면은 지난달에 2024년 9월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나오느냐. 매일 1271명이 죽는데요. 매일. 그러면 12,000명 보내도 만약에 북한군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열흘이면 다 사망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그에 파병되는 북한 특수부대원이 아무리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특수부대원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타고 그다음에 산에다가 비트 같은 거 이렇게 파가지고 숨어 있고 나무 뒤에는 막 숨고 그런 건 잘할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어떠냐면 다 평야야. 다 평야야. 산이 없어.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러시아 전차들이 꼼짝을 못 해요. 전차 한 대가 얼마냐면은 한국 돈으로 한 40억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한 100억 해요. 우리나라가 전차가 싸요. 싸고 좋아가지고 뭐 K 방산 뭐 K 전차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그래도 전차 한 대가 40억씩 한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데서 만들면 그 독일 전차하면 독일제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요. 독일제 그 독일의 무슨 멋있는 그 옛날 2차 세계대전에 뭐 옛날 뭐 이렇게 막 조립식 만들고 막 그랬던 그 전차들 멋있어 보여도 이제는 독일보다 우리나라 전차가 더 좋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전쟁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계속 훈련해야 되니까 북한이랑 휴전 상태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전차 만들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전차 만들면 100억, 우리나라도 최소한 40억 이렇게 드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드론이 자폭해가지고 전차 때리면 전차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이 지금 그 러시아 그 거기는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저 전쟁터가 완전 평야이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고 그다음에 요즘은 드론 막 날아다니고 저도 그 동영상 몇 개 봤어요. 막 드론이 이렇게 막 보다가 저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인인지 러시아 군인인지 드론 보고 빌더라고요. 저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그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후방에 있는 사람이 저 새끼 살려줘 마라.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죽이자 그러면 자폭시키는 거고 아휴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런 영상 못 보셨나요? 전 봤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 드론이 그거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집 그냥 자폭해가지고 폭격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하루에 1271명씩 죽는 거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러시아 젊은이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야 정은아 일로 와봐 김정은 동지 해가지고 우리가 돈 줄게 얼마 줍니까? 월급이 2,000달러래요. 2,000달러. 2,000달러면은 목숨값인데 25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조금 더 되나? 요즘 한 1,300원 되나? 월급이 2,000달러래. 그 다음에 10,000명이 가면 얼마입니까? 2천만 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최정예 군이 12,000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가서 개죽음 당하면서 조금 전에 그 라스푸티차 봤잖아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곤죽 같은 이게 길이냐 뭐냐 늪이냐 그런데 가가지고 북한에서 그 훈련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뭐 합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산악지대에서나 쓸모가 있는 거지. 그냥 광활한 그야말로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드론이 빙빙빙빙 날아다니는데 내가 뭐 100m를 갔다가 12초에 뛰고 11초에 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한에서야 저 한반도에서 그게 쓸모가 있지. 후다닥 뛰어가지고 나무 뒤에 딱 숨으면 드론이 이 새끼들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는 최정예 병사들 그다음에 푸틴이 보내달라고 했을 때 푸틴이 김정은한테 군인들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방위들 보내달라고 했겠습니까? 정혁진이 같은 데를 보내달라고 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줘도 안 받아. 줘도 안 받고 진짜 빠릿빠릿한 에이스들 특수부대원들 보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특수부대원 12,000명이 간들 얼마나 버틸까. 그 다음에 저 가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전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월급이 2,000불이래요. 그러면은 12,000불이면 12,000명이니까 2,000 곱하기 12,000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달에 2,4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2,400만 불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김정은이 그 계좌로 얼마가 꽂힌다? 300억이 따박따박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꽂힌다? 1년에 3,600억이 김정은 호주머니에 따박따박 꽂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북한의 젊은이, 그 최고 그 군인들, 특수전 군인들은, 특수부대 군인들은 거기서 죽어 나가서 50%나 살아 돌아올까?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